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박원규 주임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농정원에서는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장비 도입 컨설팅과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오늘 안내해드릴 부분은 ICT 장비 도입 컨설팅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업 목표 부분을 보시면 이쪽은 제가 현황 부분을 같이 작성을 해놨는데요. 사무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실집행률과 관련되어 17년도부터 예비 신청한 농가 대비 실제로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한 농가들은 5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년도 사업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85%인데 여기서 이제 포기자가 더 발생하면 저희 다른 실집행률과 연관해요. 저희도 이제 좀 사업 진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 주체별로는 농식품부, 그리고 농정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와 관련돼서 컨설팅 기관과 참여 기업 등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확산 지원을 위한 이 장비 도입 컨설팅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사전 점검, 설치 점검, 확인 점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점검이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장비 도입을 위해서 컨설팅 신청을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 농가들이 어떤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고요. 설치 점검 컨설팅은 최종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서 장비를 도입을 했는데 이 장비 도입한 내역이 저희 사업 계획서나 표준 계약서와 이제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다면 어떤 부분이 불일치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요청을 해드려야 된다. 라는 것들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컨설팅이고요. 확인 점검 컨설팅은 장비 시설이 도입되고 나서 한 작기나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장비들이 그 표준에 맞는 그런 규격에 맞는 장비들이 도입됐을 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 있는 장비들은 뭐 내구성이 많이 약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제 그 이후에도 생산성 정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부담 부분이 올해 이제 컨설팅 사업에서는 좀 이슈였는데요. 이 중에서 20년도 사전 컨설팅 부분은 자부담 내역에서 일단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19년도에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제외하고 나머지 설치 점검 컨설팅부터는 자부담을 적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할 때 이 필지들에 대해서 한 번으로 진행해야 될지 여러 개로 나눠서 진행해야 될지 부분이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지원 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필지에 대해서는 보통 한 해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한 해로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 필지 범위가 보통 이격거리가 한 300m 이내인 경우는 이 컨설턴트가 직접 가서 통합해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데 300m 정도가 이제 초과가 되면 요거는 이제 저희 하나의 환경관리 제역이나 이제 시스템으로 좀 관리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300m 초과인 경우는 2개 필지로 나눠서 2번을 그러니까 다른 필지로 아예 생각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3단계 컨설팅의 추진 절차 부분까지 추진 절차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부담 납부 확인이 필요한데요. 저희 지자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 자부담 부분도 많이 안내해 주시고 이제 확인도 하셔서 컨설팅을 신청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문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는 잘 갔는데 농가들이 그 지자체를 통해서 공문으로 뭐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주지 않고 자부담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입금자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한 10농가 정도가 지금 좀 불가능한 상태라서 요거는 이제 연말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 입금자를 확인하여 이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요 부분도 좀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컨설팅을 안내하거나 이제 사업을 신청하시는 농가분들이 있으시면 꼭 이제 시군구를 통해서 컨설팅 신청을 하시고 납부를 해주셔야 요걸 진행할 수 있다라고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정원은 신청 내역들을 이제 접수해서 관리를 하고요. 이제 사업 연도에 따라서 사업 비율이나 자부담 납부를 해야 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체크해서 컨설팅 기간에 일단 다시 또 의뢰를 진행합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사전 점검 컨설팅은 7일,
그리고 설치랑 확인 점검 컨설팅은 14일 이내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컨설턴트가 농가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농가들이 뭐 일정이 안 맞다거나 하면은 이게 좀 더 지연이 되거나 해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부담 관련하여 이제 그 엑셀 양식, 컨설팅 신청 양식을 안내했던 그 공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전 점검 컨설팅을 진행하면 저희 지침상에 있는 사업자 선정 기준표에 따라서 온실 조건, ICT 시설, 시설 활용, 그리고 사업 지속성, 부대 환경 등에 대한 의견과 점수들을 이제 작성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 컨설팅 보고서 내용을 직접 보시면 저희 항목들 중에 좀 주요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 부지 소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침상에 사후 관리 기간이 설비 시설은 10년, 주요 기계 장비는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임대 기간도 10년이나 5년 정도 이상 된 농가에 대해서 먼저 좀 활용성이나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먼저 적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 장비 부분은 이 농가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장비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기타 저희 사업 대상 외의 장비들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제어 장비 같은 경우는 제어하기 위한 장비인데 이게 뭐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용어를 하나 빼먹었는데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면 구동 제어 장비, 모터까지 포함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저희 ICT 융보가 확산 사업에서는 제어 노드라고 해서 모터 직전까지 되는 장비들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 이 확산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자동화된 장비를 도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화된 장비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점이기 때문에 이 ICT 시설 장비에 대한 활용 수준이나 이제 뒤에 보시면 정보화 교육을 받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농가가 해당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의견을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선 인터넷 가능 여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장비를 다 설치했는데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요거는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유선 인터넷이 이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유선 인터넷을 좀 더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이제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원 연결 또한 이제 요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비 자체의 전원이 불안정하다면 이제 생육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삼상인지 220V를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작성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관련 항목은 저희가 ICT 장비를 도입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나 그런 개인적인 활동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게 개인적인 농가 그 딴에서만 진행되면은 확산 사업이 크게 확산 사업을 통해서 크게 자료나 노하우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여부들 확인하고 있고, 이 부분은 기존 이제 농림 사업을 받고 있는지 아까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이제 2년 포기하거나 이월했을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정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파악 가능한 대로는 좀 작성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설치 점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20년도 사업자까지는 저희 컨설팅 기관과 농정원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농가가 사업을 선정돼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1년도 사업자부터는 이렇게 최종 사업자 명단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이제 농식품부로부터 저희가 명단을 확보를 하면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이제 설치 점검 컨설팅 신청을 한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사전 점검 컨설팅 신청하는 내역과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부터 이제 컨설팅 추진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주요한 내용으로는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상에 있는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여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표준 계약서대로 장비가 설치되었는지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가를 가보면 뭐 A1이라는 제품을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수량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A2라는 좀 더 염가의 뭐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발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이제 컨설턴트가 직접 지자체나 아니면 장비업체한테 보완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21년도 사업자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직접 관리를 해서 저희 지자체 담당자분들께 직접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장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지켜야 되는지 부분이 좀 많이 막연하실 텐데요. 저희 이 부분은 스마트팜 코리아라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저희 농식품부와 농정원에서 같이 만든 이제 장비별 이제 규격과 서비스 기준,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위치도 어떤 위치에 달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현재는 17년 말에 2차 개정된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올해 말까지 3차 버전으로 이제 좀 개정을 해서 다시 배포할 예정입니다. 저희 장비별로는 이 장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사후 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매뉴얼들도 저희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데이터 전송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농정원 연계를 포함해서 장비를 설치하면 보통 장비 업체나 설치 업체한테 이제 그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원활히 이루어져야 이 장비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데 좀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금 체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타 사업을 통해서는 장비 업체나 이런 시설 업체들한테 저희가 데이터 연계를 뭐 협조하고 뭐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농가별로는 현재 받고 있지 않아서 21년도 사업자부터는 컨설팅을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고, 요거는 저희 농정원에서 지금 누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업관리 지침 및 규격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엔 그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한 장비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이고, 현재는 스마트팜 코리아에도 이 지침과 규격에 따라서 기업과 장비를 등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장비별로 설치된 장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 점검 컨설팅입니다. 이 확인 점검 컨설팅은 저희가 한 작기나 또는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장비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상 상황 시에는 어떤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매뉴얼을 구비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배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게 장비들을 도입을 했는데 이 장비들이 불량 제품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하고 해야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안 하고 기존 장비들을 꾸준히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뭐 컨설팅을 신청하거나 이 접수하는 부분들은 나머지 앞부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 점검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장비를 도입하고 나서 생산성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이렇게 이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세 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현재 그 사무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제 선택 사항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스마트팜 코리아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 알림 소식의 공지사항에 보시면 저희 시서원예 분야 확산 사업이나 아니면 시서원예 현대와 같은 관련된 지침을 개정된 대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나 장비 및 서비스 기준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 지원 사업 카테고리에 이게 분야별로 나눠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시서원예뿐만 아니라 과수나 축산 부분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트팜 코리아를 통해서 컨설팅 관리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만
추후 고도화를 통해서 지자체 담당자분들도 뭐 공문으로 컨설팅 보고서 일일이 받지 않아도 바로 조회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고도화를 통해서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 기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 그 농정원의 박원규 주임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통 질문으로 부산시 금정구에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원가 계산서 발급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해도 되느냐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우리 사업 시행 지침에 원가 계산서 발급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그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국비 예산이 좀 남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그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국비 기준을 좀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남았는데 해당 그 사업자는 1억 원짜리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면 국비 20%니까 원래 2천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좀 편성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으세요. 국고보조율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에서 지원 가능한 비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20%다 하면은 2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업자가 국고보조율 20%를 못 맞출 것 같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아까 들으면 10%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로 교부 결정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정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보조 비율에 맞춰서 이제 정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국고 보조 비율이 줄어든 만큼 이제 자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은 가능하고요. 우리가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서는 개인당 지원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서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까지 같이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별도 상한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시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업에서 사업 대상자는 현재 고정식 온실에서 시설 채소나 허회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온실을 포함해서 신규로 신축한 온실까지도 사업 대상에 지금 포함 가능하고요. 다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해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올해 온실 짓고 내년까지 2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온실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우리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나 또는 시설원의 현대화나 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농진청에서 정의해준 그런 이제 교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한 환경 요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요소와 관련된 조절 방법이죠. 예를 들면 온도면 온도를 기준으로 뭐 구동 제어 장치를 이렇게 작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복합 환경 제어는 단순과 반대로 이제 환경 요인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관여돼서 이제 구동 제어기를 작동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 사업 외에도 이제 이런 현장 설명 외에도 이제 관련된 체험이나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축소해서 진행을 했고, 내년 부분에서는 요 농가 분들이나 희망하시는 농가 분들도 좀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7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죠. 그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요. 예, 거기는 그 법은 그 지방비에 관련된 그 사항이 적용되는 법이고요. 국고보조 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이제 국고보조금 집행하실 때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 기존의 지침대로 기재부 지침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행안부에서 저희나 다른 부처의 공문을 시행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국고보조 사업도 이거를 적용해 달라 이렇게 뭐 연락 통보받거나 뭐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한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한 개의 사업으로 한 개의 공사로 이제 발주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사업에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양액기하고 환풍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경우에 물론 한 시설공사업자가 내가 그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의 공사로 발주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 성격이 다른 제품인 경우에는 따로 발주를 해도 됩니다. 양액기 설치 공사 따로, 그다음 환풍기 설치 공사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의도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피하고 수요 계약을 하려고 일부러 나눠서 발주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 성격에 따라서 똑같은 이름의 공사라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낙엽 보온 커튼 설치 공사인 경우에 사실 낙엽 보온 커튼하고 그거를 설치하는 물품 구매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분리 발주해도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 한 세트로 묶어서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 지역에 이제 공사 여건이 다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 발주가 가능한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좀 이제 증빙을 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사업 대상자가 설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보온 커튼 설치 공사 하시는 분은 보온 커튼까지 본인이 다 준비해 와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공사로 발주를 해야 되는 걸 거고,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물품하고 또는 다른 공사인 경우에는 분리 발주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사업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 저 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시설 장비만 지원하셔야 됩니다. 시군에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원하면은 사실 지침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것만 지원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제어 시설하고 그다음에 양액기를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어 시설은 ICT 용도가 박산 장비니까 그냥 시설 채소나 화훼 재배하시는 농가면 아무나 가능하고 근데 양액기는 시설론의 현대화 사업 장비니까 반드시 공선조직 회원이거나 아니면 전문 생산단지 소속 농가여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적용해야 되느냐 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분이 지원받으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지원받는 거는 ICT 용복합 확산 사업으로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ICT 용복합 확산 사업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공선 조직이나 전문 생산단지 소속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얘기고요. 너무 지금 품목별로 또 제품별로 제조회사별로 또 규격별로 가격이 다 다르고 매년 변동이 생기는데 그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매번 조사해서 제공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이제 평균 단가를 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에너지용 효율할 때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도 제조 회사가 어느 회사 거냐, 그 다음에 열 용량이 몇 와트짜리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를 히트펌프는 그냥 평균 3천만 원 이렇게 해놓을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희도 좀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다격 보험 커튼 예를 들면 1세제곱미터당 뭐 11,000원이다 이러면 이게 제품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보다 훨씬 싼 것도 있고 훨씬 비싼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놔 버리니까 일종의 좀 부작용이 딱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제 사업 신청을 하신다거나 또는 나는 더 비싼 거를 쓰고 싶은데 왜 11,000원까지만 지원해 주느냐 그러면서 시군 담당자들께서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거고요.